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시죠? 네, 수험생 여러분들 특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인 강사의 그 기출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오르비에 올라온 여러 학습 컬럼들 있잖아요. 지안쌤, 잉토피아, 의학학고님 글 같은 것들요. 아, 네네. 유명한 글들이죠. 그리고 윤술의 EBS 분석 칼럼, 또 JK 잉글리시나 최인호 강사님 유튜브 영상 내용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요. 핵심 전략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EBS 연계 방식이 바뀌면서 학습법도 좀 달라져야 하고요. 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시 빈칸 추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빈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비교 분석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로드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큰 변화, 역시 EBS 연계 방식. 이게 직접 연계가 없어지고 간접 연계 50%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EBS 지문을 달달 외우는 거, 이게 이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독해력 자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단순 해석을 넘어서 이 글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평가원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핵심이 됐습니다. 아, 의도 파악이요? 네, 이상인 강사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었는데 어떤 문단이든 딱 30초 안에 자기 말로 핵심 주장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요. 와, 30초 요약? 쉽지 않겠는데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진짜 독해력이랑 평가원 의도 파악, 이걸 기르려면 결국은 기출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출 분석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기출 분석을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세인 강사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왜 이게 오답인지 그 이유를 지문 속 논리로 설명하는 연습이에요. 오답 분석이군요. 네, 어휘나 구문 실력은 뭐 기본이고요. 각 문제 유형별로 요구하는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걸 몸에 익히는 게 기출 분석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핵심 유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먼저 대의 파악, 뭐 주제나 요지 찾는 문제들 말이죠. 네. 보통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보고 뭐 however 같은 역접 뒤에 집중하고 반복되는 어구 찾고 이런 건 다들 아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려면 뭘 봐야 할까요? 글 전체의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글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글인지 혹은 흔한 통념을 제시했다가 그걸 반박하는 구조인지 이런 큰 틀을 파악하는 거죠. 아, 글의 구조요? 네. 그리고 필자가 어디에 힘을 주는지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거나 명령문으로 끝맺는다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쓰인 게 아니다. 그렇죠.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강조하려는 장치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빈칸 추론입니다.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좌절하는데요. 그렇죠. 배점도 높고 시간도 많이 뺏기니까요. 네, 근데 이 빈칸 공략법도 전문가들마다 제시하는 전략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빈칸 문장부터 읽고 전체 구조를 예측하라 하고 지안쌤 잉토피아, 또 빈칸 위치에 따라서 뭐 앞에 집중할지 뒤에 집중할지 다르게 읽으라는 조언도 있고요. 잉토피아 홍시 공부방. 네, 그런 전략들이 있죠. 또 핵심 내용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아닌 걸 지워나가라, 이상인 의학하고 뭐 연결사나 병렬 구조 같은 문법적 단서를 활용해라, JK 잉글리시. 심지어는 막 쫄지 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판단해, 이런 멘탈 관리 팁까지 의학하고. 정말 많아요. 하하, 네. 정말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전략들이 결국 가리키는 핵심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 핵심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지문 안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빈칸 주변 몇 문장만 깔짝 읽는 게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 그 맥락 속에서 답을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전체 맥락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특히 속어법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답을 딱 하고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빈칸은. 그럴 때는 지문 내용하고 명백하게 다르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은 선택지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아, 네네. 속어법. 네. 의학하고 칼럼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결국 객관식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지문에 나온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EBS는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간접 연계라고 하니까 지문 암기는 큰 의미가 없다면 뭘 해야 할까요? 지문 내용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을까? 이걸 예측하면서 분석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변형 예측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은 어법 문제로 내기 좋겠다. 이 부분은 어휘 문제로 나오겠는데 혹은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로 변형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상인 강사나 윤술 분석과 모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윤술 분석과는 최근 경향을 보면 수능 완성 교재, 그중에서도 뒷부분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 부분에서 연계되는 비중이 좀 높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수능 완성 뒷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모든 EBS 지문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출제 경향성을 참고해서 좀 강약을 조절하는 학습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능 영어는 단순히 해석만 잘하는 걸 넘어서서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깊이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원이 뭘 묻고 싶은지 그 의도를 읽어내는 논리적 사고, 또 문제 유형별로 최적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기출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의 시각을 익히고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풀이 전략들을 시도해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빈칸 추론처럼 어렵다고 느껴지는 유형 앞에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답은 지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겐 선택지를 분석하고 아닌 걸 지워나가는 속어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답을 딱 맞추는 결과보다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수능 영어 학습 여정에 좀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오늘 이야기한 이런 분석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단순히 수능 점수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큰 의미가 있죠. 네,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접하게 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